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라는 관점의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리스 옛날에 오디세이아나 이런 것들을 봐도 집을 떠났다가 오만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있던 원상태를 회복하는 과정, 어떤 한 세계관이 깨어졌다가 그걸 다시 수복하는 과정이 되게 많은 영화에서 쓰이는 방식인데, 이 영화는 선형적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한번 가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가서 그냥 그곳에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보면 영화가 완전히 그 깨어진 세계관을 봉합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시작 지점에서 자고 있다가 이 잠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공간이지만 약간 비슷한 풀밭에 있는 나무죠. 이렇게 약간은 조금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런 공간에 와서 다시 눈을 감으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선형적인 구조지만 앞뒤를 똑같이 만듦으로써 또 완성도를 조금 더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촬영이 되게 잘 됐다, 이것 이상으로 이 영화에서 볼만한 거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쟁 영화들을 조금 찾아봤어요. 한번 보시면서 다른 영화들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만들었고 색 보정을 했고 어느 정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찾아본 영화 중에 이제 아메리칸 스나이퍼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저격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근데 이 영화 역시 보시면 이미지에서 뭐 요런 장면에서는 약간의 블리치 바이프에서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근데 요런 파란색들 이런 거 보시면 이거는 영화를 블리치 바이 패스처럼 보정했다기보다는 지금 미군 군복 같은 경우도 색깔이 별로 없고 이 공간 자체가 너무 페어가 되면서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녹색도 어느 정도 채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파란색 같은 것들도 나오죠. 그래서 이 영화는 과하게 블리치 바이 패스를 의도하고 보정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냥 미술이나 이런 프로덕션 디자인 개념에서 색깔이 많이 없는 그런 공간들을 촬영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이 전쟁 상황은 오히려 차분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쟁 상황을 뭐 과격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전쟁 상황은 상대적으로 채도나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전쟁 상황이 아닌 그림에서는 굉장히 높은 밝기와,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약간 날아가기도 하죠. 어느 정도 디테일들이 많이 날아갈 정도의 이제 강렬한 빛들을 쓰면서 오히려 현실과 전쟁터를 되게 독특하게 대비시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라면은 되게 평온한 현실과 대비가 높아서 날카로운 전쟁터를 보여줄 텐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전쟁터는 오히려 착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고 일상은 굉장히 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메리칸 스나이퍼 다음으로 찾아봤던 영화는 블랙호크 다운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을 사용한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도 근데 90% 요걸 지켰네요. 신기하게.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조금 더 블리치 바이 패스에 가까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예 역광 장면 같은 데서 살짝 보여주는 장면들이랑,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모든 이미지에서 블리치 바이 패스를 썼다기보다 전투 상황에서 그런 느낌에 가깝게 쓴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외에는 오히려 녹색과 옐로우가 되게 진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쟁 영화나 액션 영화 중에서도 뭐 조금 더 무거운 소재를 다루는 액션 영화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린의 느낌은 자연스러운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불편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주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서양 기준, 그러니까 동양보다는 서양 기준의 어떤 색상 이미지지만, 독을 표현하거나 뭐 독이나 외계인, 괴물을 표현할 때 녹색을 얘네들이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뭐 셀레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독이 됐던 페인트 이야기들도 있고, 실제로 방사선 원소를 보면은 녹색보다는 파란빛이 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방사능 느낌? 이런 것들도 녹색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아시는 분들 뭐 지금 나이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은 막 이레디에이트 같은 거 보면 녹색으로 표시되죠. 실제로 방사능 같은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녹색보다 파란색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녹색이 가지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영화에서 녹색이 표현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블리치 바이 패스에 가까운 이미지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들을 좀 봤고요. 확실히 이제 되게 강렬한 대비, 블랙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0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뭉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블랙호크 다운에서는 이런 강렬한 대비들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얘기해 볼 영화는 퓨리입니다. 퓨리 같은 경우는 전차가 주가 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리치 바이 패스를 강하게 사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야외에서 같은 경우는 그냥 차가운 색감으로 표현을 했죠. 지금 요 모양을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딱 오프셋을 조정해서 RGB 채널을 전체적으로 틀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전체적으로 오프셋만 조정해서 이미지를 균등하게 만든다면 네, 이런 식으로 정상화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프셋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도 좀 똑같이 밝은 데도 이렇게 되고 어두운 데도 이런 식으로 되는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실내 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낮은 채도의 낮은 밝기 대비 약간 어둡게 만드는 아주 무난한 색감들을 구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전쟁 영화는 블리치 바이 패스야 라고만 단정 짓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커트로커도 만만치 않게 특이한 시점의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폭탄 해체반이죠. 주인공이 폭탄 해체반에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던 영화들처럼 실제 있었던 일 기반으로 하는 영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영화 했을 때 실제 있었던 역사 기반으로 만드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폭탄 해체반이라는 어떤 개인, 해체반도 아니죠, 해체하는 사람 하나의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걸 보면 꼭 전쟁 영화가 큰 규모의 회전이나 이런 것들만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역시 오렌지 틸에 가까운 색깔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블리치 바이 패스가 되게 전쟁 영화 룩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전쟁 영화에서 생각보다 블리치 바이 패스를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조금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전쟁 영화라고 해서 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해볼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전쟁 영화 하면은 블리치 바이 패스가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마 이 작품들 때문일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밴드 오브 브라더스죠. 네,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정말 블리치 바이 패스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블리치 바이 패스죠. 그럼 이거 흑백 아니야, 블리치 바이 패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데 보시면 이제 얼굴의 피부색도 조금은 남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풀색도 아주 약하게는 남아 있습니다. 블리치 바이 패스 하면 나오는 거친 질감, 높은 대비, 낮은 채도, 이런 것들을 딱 볼 수 있는 영화가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되겠죠. 이 영화와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사실상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전쟁 영화의 어떤 대표 영화 혹은 대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블리치 바이 패스가 전쟁 영화 하면 떠오르는 룩,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블리치 바이 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대비 자체는 굉장히 세게 잡아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영화가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될 것 같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이제 진짜 대표적으로 블리치 바이 패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든 영화죠. 지금 특히나 이 상륙신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봐도 대단하게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독특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블리치 바이 패스 룩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영화 보시면 되게 셔터 스피드가 약간 높은 것처럼 파편 튀는 게 되게 날카롭게 나타나거든요. 이 영화는 블리치 바이 패스에서 높은 대비와 낮은 채도보다 거친 질감을 되게 많이 강조한 영화입니다. 거친 질감을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좀 높은 셔터 스피드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거기에 더하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대비의 낮은 채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같은 전쟁 영화라고 이제 뭉뚱그리기 되게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비를 낮게 잡진 않는다. 그러니까 딱히 무조건 높게 잡지도 않아요. 그냥 무난한 대비를 잡지만 대비가 낮아서 소프트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정도의 공통점을 제외하면, 지금 본 10편 가까운 전쟁 영화들의 어떤 특정한 룩, 전쟁 영화면 이 룩이다 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있는 방식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